지금까지는 저희가 단순하게 오버타임 적용되는 직원, 퀄리파이 되는 직원이냐, 컨트랙터냐 이런 부분을 조금 봤어요. 지금부터는 사실 가장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가장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얘기하는 뭐 해고라든가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저희가 노동법을 일반적으로 정할 때는 3가지 단계에서 다 적용이 되세요. 채용 단계, 하이어링 프로세스에서 노동법을 고려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고용 도중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고에서도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법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나랑 취직했을 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채용했던 순간 그리고 그 뒤에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저희가 포스트 터미네이션 임플로이먼트도 요즘 많이 얘기를 하는 것 중 하나가 non-compete. 그죠? 비경제 조항이라든가 defamation. 요즘 막 구글 리뷰 같은 거 나쁘게 들어오고 이러면 그런 것도 굉장히 신경 쓰여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조금 고려를, 그리고 그 외에 뭐 trade secret. 저희 뭐 내 회사의 기밀을 가져갔어요. client solicitation. 뭐 손님들 빼가요. 이런 부분들 같이 포스트 터미네이션도 사실은 저희가 좀 노동법 부분에 제한을 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오늘은 사실 그 내용까지는 하기가 힘들어서 이 3가지만 저희 채용, 고용주, 그리고 해고 단계에서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요, 한국이랑 조금 달라요. 한국은 at will이 아니에요. 즉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굉장히 쉬워요. 캐피털리스트의 정말 최고예요. 저희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언제든지 안 해도 돼요. 자, 그거는 직원 입장에서 똑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이 직원 노티스 안 줬어요. 2주 노티스 왜 안 주나요? 얘기하는데 이게 미국에 조금 엔타이 슬레이버리 아이디어가 있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아무도 안 해도 돼요. That's simple. 네, 그래서 직원들은 단 하루 1시간에 노티스도 줄 필요가 없어요. 나 안 할래요. 죄송합니다. 가면 돼요. 자, 똑같아요. 이거는 고용주도 근데 똑같아요. 이게 굉장히 unfair하게 들리지만 고용주도 똑같아요. 고용주도 그 직원에 대해서 단 하나도 1분도 더 내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나랑은 정말 안 맞아요. 가세요 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편해요. 미국의 전체 50개 주가 있고 텍사스를 포함한 대부분 주는 at will이에요. 즉 계약서가 따로 있지 않는 한 저희가 at will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계약서도 보시면 at will에 하이라이트 100번 쳐 있습니다. 우리 at will relationship입니다. 즉 이 말은 어떤 이유든 어떤 이유든 어떤 사유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서로 일을 그만할 수 있다라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 규칙으로 일합니다. 몇 가지 주들은 이게 아닌 데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at will입니다. 자, 임의 고용의 원칙, 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가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한 가지 규칙은 차별이 안 돼요. 이 부분부터 갑자기 노동법이 너무 어려워져요. 차별이 굉장히 생각지도 못하게,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으로 저희가 소시오 이코노믹적으로 그리고 제너레이션 갭, 즉 나이까지 저희가 서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의도치 않은 차별이 굉장히 일어나기 쉬우세요. 근데 그래서 대부분 사실은 저희가 들어오시는 케이스들을 보면 의도적으로 차별하시는 분 정말 단 한 분도 없으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쌓여요. 이게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는 거는 특히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discrimination의 기준은 너무너무 많아요. 인종, 그죠? 나이, 성별, 성정체성, 임신, 종교, 리스트를 하실 수, ADA까지, 장애까지, 그죠?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인종차별, 나이차별, 성별차별, 그리고 요즘은 섹슈얼 오리엔테이션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옛날엔 남자 여자만 있었다라면 저도 이 부분은 어려워요. 나이가 저희 세대 때는 많이 안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them이라는 호칭이 나왔다거나, 그죠? 전혀 섹슈얼적인 이제 어떤 성향을 정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도 많아져요. 그리고 그 외에 same sex marriage도 이제는 승인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내가 생각했던 세대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또한 받아들여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religious, 종교적 차별. 이거는 특히 내가 모르는 종교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차별이 나올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장애인 차별까지 저희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race 같은 경우는 개인적 특성, 머릿결도 포함이 됩니다. 머릿결, 피부색, 특정 얼굴 특징 등 구직자에게 이러한 것 때문에 차별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시면 많이들 하시는데 잠시만요.
膚색이나 인종색 또는 차별 또는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건 유색인과의 결혼 때문에 내가 차별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한테 차별을 하지 않더라도 그 결혼의 베이스로 해서 차별을 하는 것도 또한 이 레이스 차별에 들어갑니다. 너희 남편 이렇잖아. 흑인이잖아. 너희 남편 멕시칸이잖아.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게 되시면 이런 부분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derogatory comment들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코멘트들이 가끔 종종 있어요. 그 친구 흑인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이런 코멘트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런 코멘트들 조심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age discrimination이에요. 자, age discrimination은 나이에 대한 이제 연령에 대한 구분이신데요. 이 고용 해고, 임금 직무 측정, 승진 해고 이런 모든 관련해서 age discrimination이 나오실 때예요. 이게 어쩔 때 많이 나오냐면 어떤 특정 직업들이 경험을 많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찾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또한 어떤 직업들은 젊은 사람들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이 나이에 대한 차별을 해 나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세요.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여기에 40세 이상에 대한 보호 방식이 특별하게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40세 이후를 말씀을 드렸는데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어떨 때 많이 나타나냐면 매니저급이나 익제큐티브급을 찾으실 때 특정 나이 사람들을 제외시킨다든가 라는 행동을 하시게 되시면 그런 부분은 특히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한국에서는 이 에이지 디스크리미네이션이 합법이에요. 나이를 적는 게 그래서 저희 가끔 저희 이력서 받을 때 되게 황당할 때 있거든요. 나이들 생년월일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조심해 주세요. 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캐주얼하게 묻잖아요. 조심해 주세요. 특히 또 졸업 연도 묻고 이런 것도 또한 조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섹스-베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성차별이에요. 자, 이거는 사실은 오랫동안 여자분들이 특히 오랫동안 사실은 클래스는 지금도 많이 파이트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사실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전반적으로 월급이 낮아요. 또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한 이 성별 차이가 저희가 안 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거 좀 무거운데 남자가 들지. 그죠? 이거 뭐 좀 치우는 거 여자가 좀 하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religious예요. 이거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불리하게 하는 건데요. 이거는 모든 종교를 다 저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이게 적용이 어려울 때는 내가 그 종교를 이게 문제가 사실 됐을 때는 그 종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가 가장 많으세요. 특히 저희가 한국인들은 사실 불교, 뭐 천주교, 기독교랑은 상당히 familiar해요. 저희 한국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머슬림교라든가 유대교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familiar하지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 문화를 몰라서 특정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된다던가, 특정 시간에 자기가 쉬어야 된다든가, 특정 시간에 그러니까 그 주일시를 저희가 생각을 해본 샤바트가 있죠. 그래서 해가 진 후에 일을 쉬어요. 그죠? 그런 거라든가 특별한 홀리데이를 셀러브레이트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코모데이션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특히 출장 같은 데서 이럴 때 문제가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어떨 때 나타나는가? unfair treatment 때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지도 못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자, 특히 나이나 성별 같은 경우는 매니저급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저희가 그 차별이. 특히 이제 executive level 이럴 때 많이 나타나는데 매니저급에서 여자라든가 특정 나이가 보호를 못 받는다거나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 정말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베네핏을 주실 때 차이가 나시는 거 조심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레벨은 베네핏을 주시고 어떤 레벨을 안 주시는 거를 요청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거는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이 저희가 말씀드린 기준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시니어리티, 뭐 더 우선급이었다. 아니면 매니저급만 내가 어떤 베네핏을 주겠다. 익제큐티브만 어떤 베네핏을 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괜찮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했을 때 특정 나이라든가 특정 인종만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니저급만 401k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40대만 전부 다 받아요. 40대 이상만. 그러면 차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executive만 내가 어떤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나타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조심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특히 유급휴가, 특별하게 어떤 사람만 더 준다거나 이랬을 때 그런 식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으시니까 조금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베네핏을 사무직과 생산직을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게 직업군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사실 엄격하게는 나이, 성별,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되시면서 인종차별로 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으세요. 특히 뭐 흑인이라든가 흑인이라든가 라티노만 어떤 쪽으로 쏠리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로 또한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인류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레코멘드기는 하지만 나눠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외에 헤러스먼트, 그죠? 그것 때문에 괴롭힌다. 이런 것들 안 되세요. denial. 그리고 제가 하나 이거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unfair treatment 중에서 저희가 앞에서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unfair treatment라는 건 단순하게 해고, 고용 이 정도에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세요. 프로모션, 트레이닝, 직업 기회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차별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unfair treatment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넓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흑인이니까 내가 동양인들이 상대하는 많은 그런 가게는 안 보낼 거야.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단순하게 사실은 차별화가 되실 수가 있으세요. 자, harassment. 그 나이 때문에 내가 막 기도 시간에 매번 방해를 해요. 이 사람은 기도를 반드시 종교적으로 하고 싶은데 야, 그 시간에 하지 마. 회의해. 이런 식으로 harassment가 계속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denial. denial 같은 경우는 어떤 종교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이건 ADHD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울증 같은 경우는 어떤 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야, 그거 네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라는 denial 같은 경우도 사실 차별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impropriety. 유전자 정보 또는 의료 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질문이에요. 야, 그래? 혹시 그러면 너희 부모님 때부터 뭐 어떤 거 있었던 거야? 그런 병이 있었던 거야? 유전적으로 그런 거야? 이런 것도 또한 공개를 요청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조금 말씀을 조심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제가 조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retaliation이에요. retaliation 보복행위인데요. 이걸 또 제가 많이 봐요. 이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할 때, 보복행위를 할 때예요. 이게 되게 문제가 되세요. 이게 제가 조금 허태균 심리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얘기하신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잘 나타나요? 제가 보복행위에 대해서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리고 먼저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클라이언트가 한번 전화가 오셨는데 직원이 일하는 데서 다쳤대요. 그래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너무 화나. 내가 어떻게 그 직원 어렸을 때부터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내가 그 직원 정말 제가 어떻게 봐줬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변호사 써가지고 나 고소한다고 자르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보복행위예요. 자, 이게 왜 이런 행위가 많냐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왜 허태균 심리교수를 나왔냐면 한국의 사회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인들의 이분이 하시는 얘기 중 하나가 한국인들이 사회성에 대해서 특징 중 하나가 많은 관계에 대해서 가족화를 시킨대요. 그래서 저희가 식당에 가면 다들 이모 하잖아요. 이모, 고모 다 불러요. 그리고 간단한 친구 사이인데도 아이한테 삼촌이야, 이모야 이러면서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이게 근데 직장 생활에서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직장 상사와 이제 밑에 부하 직원이 관계가 가족화처럼 많이 느껴해요. 뭐 저희 옛날 기성시대도 보면은 김치도 갖다 주고 담가서 김치도 갖다 주고 이래요. 이게 친분 표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가족화가 되면 문제는 가족화 너무 좋아요. 이게 파워가 있을 때도 있고 파워가 없을 때도 있는데 이게 미국 문화에서는 바운더리 이슈가 생겨버려요. 자, 바운더리 이슈가 왜 생기냐면 그러면 감정적으로 마음이 아파요. 가족은 바운더리가 없어요. 우리가 슬픔도 같이 공유하고 기쁨도 같이 공유해요. 근데 직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제가 고용인들이나 이제 한국인들의 이슈 중 하나가 이 리텔리에이션에 대해서 많은 이런 문제를 직원의 권리에 대한 행사를 했을 때 리텔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그럼 내가 고칠게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변호사를 썼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많은 분들은 분노를 느껴요. 그래서 거기서 리텔리에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리텔리에이션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오너분들한테 제가 많이 봐요. 오너분들은 오너분들이 직접 회사를 운영하실 경우는 오너분들은 자기와 회사를 일치화시켜요. 회사에 불만이 있으면 자신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회사의 정책상에서 실패가 나올 수 있어요. 회사 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요. 나의 실패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직원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을 할 때 굉장히 나의 실패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리텔리에이션의 그 역량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 외에도 호스타일 워크 인바이러먼트 조금 조심해 주세요. 이 부분은 나도 모르게 어느 한 직원이 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장 내 따돌림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호스타일 워크 인바이러먼트가 돼버려요. 그 친구만 미팅에서 뺀다든가 그 친구만 미팅에 시간을 잘못 알려주는데 업데이트를 안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호스타일 워크 인바이러먼트도 또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은 나도 모르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차별로 고려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으세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저쪽부터 제가 하도록 할게요. 그 디스크리미네이션 중에서 이제 릴리전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뭐 우리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한국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천 불교에만 좀 오픈되어 있는데 직원들 중에 머슬림 종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그들의 하드데이 때문에 근태에 영향이 끼친다면 그것 또한 저희가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적절하게는 어커모데이션을 해주시는 게 맞으세요. 근태나 그러니까 프로모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확실히 근데 어떤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은 어텐던스 문제도 없이 늘 잘 출근을 하고 퍼포먼스적으로도 너무 잘 보이는데 머슬림이나 종교를 가지신 분은 근태로 좀 이제 할로데이 때문에 이펙트를 받아서 엉망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확실히 프로모션은 리저스로 인해서 일어난 근태 때문에 또 디퍼런시에이션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그럼 그거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리서트 위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결국 프로모션은 리서트 포커스예요. 액티비티 포커스를 하시면 안 되세요. 액티비티는 결국은 자 실적을 내느냐는 리서트에 대한 포커스인 것 같으세요. 근데 지금은 출퇴근은 액티비티거든요. 액티비티에 대한 포커스로 그게 프로모션이 돼버리시면 종교적 이유가 들어가실 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리서트 포커스로 조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직원들끼리의 문제 때문에 뭐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직원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나갔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고용주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실 수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고용주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아니면 뭐 네. 네. 근데 만약에 그게 폴리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부분에 대한 폴리시가 있어요. 하면 안 된다고. 그죠? 근데 만약에 어느 한 직원은 내보내고 어느 한 직원은 냅둬요. 이 직원은 같이 싸웠어요. 뭐 싸울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인종적인 차별적인 언어를 했어요. 근데 어느 한 직원은 디스플레인이 그냥 다음에 그러지 마. written warning 뭐 이 정도인데 다른 직원은 내보냈어요. 만약 한 명이 그만두고 나갔어요. 자르는 게 아니라 네. 그만두고 본인이 나갔는데 혹시 그걸로도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호스텔 워크 인바이러먼트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회사에서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요. 그거는 문제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런 부분은 인베스티게이션을 하시고 레코드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도 이제 만약에 매니저분이 더군다나 있으시거나 본인이 매니저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있었던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오너나 아니면 매니저급이 없는 데서 사고는 많이 나요. 사실 불러다가 인베스티게이션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한 레코드를 남기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책임을 디스플레이를 하실 필요도 있으세요. 네. 자, 그 마지막으로 또 다른 차별,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차별이 있어요. 장애 차별이에요. 자, 장애인 차별 같은 경우는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애인 차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장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한 이게 사실 법률상에서도 저희가 조금 어려운 게 특별하게 잘 안 나와 있어요. 법률상에서도 어떤 것들은 장애고 어떤 것들은 장애가 아닌지.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ADD나 ADHD나 이런 부분은 특히 어려워요. 근데 우선은 제가 조금 커버를 해드린다면 이제 합리적인 어커모데이션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고용주는 피고용인과 알려진 장애를 배려하여 사업 운영 중에 과정과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한 부직자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 주셔야 되세요. 자, 그 말은 저희가 합리적인 선에서 해줘야 되지 이게 익스트림하게 만약에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 어커모데이션을 하는 거는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고용주가 구직자의 장애 유무 및 특징 정도를 물어서는 안 되세요.
그러나 구직자의 정해진 기업 작업 능력, 기업 기능의 능력에 대해서는 물어보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 다리를 저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실제 업무는 컴퓨터와 관련된 것만 해요. 그런 분들한테 장애가 어느 정도 되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실 수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저희가 또 하나는 임산부가 ADA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임신 시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겠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보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10가지 팁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사실은 저의 팁이 아니고 텍사스 워크커미션의 팁이에요. 이거는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첫 번째는 맞는 고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희 미국 말 중에 fire fast, hire slow. 안 맞는 직원은 빨리 내보내시고요. 좋은 직원은 천천히 빨리 내가 잘 빨리는 아니죠. 천천히 고용하는데 맞는 고용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세요. 그래서 기술 교육 및 정당한 원인에 대한 승진, 이전 또는 훈육 또는 해고, 트레이닝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친구에게 내가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자, 임시 근로자 계약직 분류. 이 부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세금, 고용, 서류 직업, 실업 청구 피하지 말고 임시 직원 회사를 통해서 차라리 고용하시는 게 나으세요. 만약에 스태핑 회사를 통해서 고용하시는 방법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차라리 고용하시는 게 나으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시고요. 채용 시 서명한 회사 문서의 필수 양식을 가능한 많이 받고 20일 내에 모든 신규 채용과 재취업을 신규 채용 사무소에 보고하세요. 자, 이거는 저희 여기서 사실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거는 채용 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 받으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포스트 터미네이션 이슈에서 많이 나오는데 클라이언트를 빼나간다던가 직원들을 빼내간다던가 인플로이 솔리시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또한 회사 기밀을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회사 물품을 돌려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포스트 터미네이션 때 참 정리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직원 도중에 일을 같이 하는 도중에 직원한테 갑자기 어느 날 계약서를 주면서 서명하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강조하는 건 지금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조금 어감이 다른 느낌이 있는데 채용 시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는 서명을 다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OSHA 규칙. 자, 이거는 이제 Occupational Safety Hazard라고 하셔가지고 이 일을 할 때 세이프한 환경을 항상 준수해 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자, 임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 고용주와 이 피고용인과의 이 관계에서는 돈에 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내가 잘 되면 너 안 챙겨주겠냐? 잘 되면 하지. 보너스도 주고. 조심하셔야 돼요. 자, 종업인이 분명하게 초과 근무 면제 범주에 속하지 않는 한 급여 기준을 지불하지 말고 시간당 또는 성과 기준으로 지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좋으세요. exempt냐, non exempt냐, 너무 머리 아플 때는 그냥 non exempt가 나오세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변호사한테 여쭤봤는데 변호사도 정말 모르겠다. 그건 다들 몰라요.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나으세요. 직원으로부터 서면 영수증과 상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절대로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선불을 하면 안 된다. TWC에 나와 있어요. 미리 가불해 주지 마세요. 그리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를 월급에서 까시는 것도 상당히 힘드십니다. 서면적으로 서로 고용을 하지 않는 한 그게 또 미니멈 웨이지 이상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또 규칙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돈 빌려주고 이런 행위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급여 및 복리 후 생후 변동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르게 서면적으로 통지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불필요한 청구,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 규칙과 표준에 따라 공정하게 직원을 처리하고 가능한 명시된 정책을 따르고 예외는 피해야 된다. 이게 예외가 이 친구만 예외적으로 해주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이 친구만 예외를 해줘야지 보단 이 친구는 어머니도 아프고 얘 지금 아기 방금 낳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좀 봐줘야지. 그런 데서 이슈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실업 청구를 처리할 때 적시에 대응과 항소를 하고 목격자의 증언 경고, 정책 및 기타 관련 사실에 대한 명확한 문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TWC에서 베스트 프랙티스 가이드로 고용주에게 내시고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면요. 넘버 1은 고용시 직원에게 바라는 목표와 익스펙테이션을 정확하게 주시는 게 좋으세요.
나는 이렇게 A, B, C를 원해요. 나는 너에게 이 직업을 통해서 이 포지션을 통해서 당신에게 원하는 거는 A, B, C이고 그거에 대한 석시드를 어떻게 원합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두 번째로는 직원들에게 업무 평가나 커멘트를 할 때 팩츄얼하게 얘기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근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 이게 저희가 사람이니까 대부분은 감정이 들어가세요. 이거에 좀 예를 드리자면 직원이 계속 늦어요. 계속 10분씩 늦어요. 좀 느낌이 좀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너 좀 안 성실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할 때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좀 성실하자. 좀 열심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 대신 정확하게 10번 지각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나으세요. 왜냐하면은 팩슈얼적인 걸 얘기하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성실하지 않다는 내 머릿속의 스토리예요. 나는 사람과 상대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계속 오타를 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꼼꼼하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군가가 계속 실수를 해요. 꼼꼼하지 않네. 뭔가 지저분해요. 더럽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얘기는 대부분 사실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으세요. 오타가 10번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팩슈얼적으로 커멘트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자, 그 레코드를 남기자가 또 중요해요. 직원들에게 퍼포먼스 리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피드백은 정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레코드는 항상 필요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해고할 때 조금 어드바이스를 드리자면 해고를 하실 때는 반드시 한 분 이상 더 같이 있으신 게 좋으세요. 그리고 직원에게 반드시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한다는 거를 굳이 설명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기록상에서는 남기시는 게 좋으세요. 내부적으로. 자,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Employee Handbook. 규칙이 있어야 돼요, 회사에. 회사에 규칙이 없거나 고용주로서 규칙이 없으면 규칙을 내가 인포스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감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직원은 10번 늦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우리 회사 책에 늦어도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는데. 정확하게 규칙을 하시고 휴가, 특히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표기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 Job Offer Letter.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대한 부분은 서로 정확하게 명시하시는 게 좋으세요. 인센티브 잘 되면 그때 해줄게. 내가 구두로 그렇게 말했었는데 서로 기억 못해요. 그때 이렇게 되시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서면적으로 남기시는 게 좋으세요. Job Description. 여기서는 이제 프로모션, 디모션 이런 이슈들이 나와요. 기회에 대한 이슈들이 나와요. Job Description은 정확한 게 좋으세요, 서로. 내 Job Description에는 분명히 변호사인데 하루 종일 기소일만 시켜요. Job Description에 어긋난 거예요. Good record. 다시 말하지만 다시 10번 말하지만 record는 정말 중요해요. 자, 마지막으로 직원과 고용인과 고용주는 친구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조금 드리는 이유는 모든 사람은 굉장히 likeable 하고 싶어요. 대부분 저도 어려워요. 저도 싫은 소리 하는 거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붙잡고 퍼포먼스 리뷰하는 거 아무도 안 즐거워요. 다 uncomfortable 해요. 그런데 직원과 나는 친구가 아니에요. 너랑 나랑 오늘 만난 이유는 회사의 대부분 이유를 창출하기 위해서고 회사가 보다 잘 되기 위해서가 더 많아요. 최소한 for profit이라면. 그런데 직원을 친구처럼 하신다면 정말 어려워져요. 본인이 리더십을 가지고 업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친구처럼 느끼고 그 사람이 동료는 거는 맞지만 이게 가족처럼 느껴지실수록 배신감이 커요. 그러면서 점점 더 감정적으로 행동하시게 되세요. 리더라는 거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으세요. 특히 매니저급이나 특히 오너분들은 나는 리더십을 가지고 직원들을 테이크케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리더십을 갖고 더 운영할 수 있는 저희 노동법을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저희 회사, 한국 회사 기업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들이에요. 저희가 이게 전부 다 노동청이라든가 아니면 TWC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정보들 궁금하시면 구글 많이 설치하시게 되시는데 A랑 B랑 답이 다 다르다 보니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 DOL 사이트랑 그리고 그 노동청 사이트랑 텍사스 노동청 사이트들 저희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이메일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 세미나 한 자료는 전부 다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시간 되시면 바로 주셔도 되고요. 문자로 넣어주셔도 되고 지금 해주셔도 됩니다.